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PD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5월 말 금요일 저녁에 최초 오프 모임 같은 거 하겠다고 프로젝트 1탄을 이제 공개했는데 프로젝트 2탄 공개하시죠. 약간 좀 떨리는데 이거 했는데 우리 못하면 어떡해? 말 이제 했으니까 해야죠. 이래놓고 제가 편집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겠어 이러면서. 저희 뭐냐면요, 이것도 저희가 막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거였죠. 우리도 막 굿즈나 이런 거 해볼까? 막 이런 이야기 하고 막 그러다가, 근데 사실 우리가 굿즈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굿즈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굿즈가 뭔가요? 굿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굿즈. 그러니까 이제 뭐 알라딘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일단 굿즈 하면 저는 알라딘이 떠올라서, 알라딘 같은 데서는 책 사면 뭐 책갈피 이런 거 막 주잖아요. 연필 이런 거 주고. 이제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굿즈의 잠깐만 영어 단어 뜻이 물건들 뭐.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사은품 같은 거죠. 사은품 맞아. 사은품. 네, 사은품이고. 네, 그쵸. 근데 이제 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물건들을 상품화해서 뭐 하는 건데, 우리도 좀 책 팟캐스트니까 그런 걸로 소소하게 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려면 생산도 자본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난 지금 돈이 없고 이러면서 제가 막 계속 고민하고 안 되고 막 하다가 결정적으로 저희한테 좀 인사이트를 준 거는 지난번 그 3프레스의 오지은 편집장님과의 그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뭐 책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좀 논의가 조금씩 발전이 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돌아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희도 좀 금책바가 직접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또 프로젝트 2탄을 오늘 좀 흘려보겠습니다. 예, 고민 그만하고 좀 이제 하나씩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1탄은 커뮤니티 프로젝트, 2탄은 출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퍼블리싱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약간 역시 맞겠다. 1탄, 2탄 이렇게 해서 올해 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둘 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사실 참여 없이는 안 되는, 사실. 그렇죠. 우리 책 냈는데 책 냈어요. 근데 뭐 조용한 싼을. 그리고 그 두 가지 프로젝트가 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1탄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이 좀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저희가 아직 어떤 기획서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걸 잡은 건 아닌데, 점차 이 논의를 좀 발전하고 싶고, 저희 바람 같아서는 올 연말에 이 결과물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좀 이러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제안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약간 책 읽기 특강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했거든요. 그냥 뭐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했던 내용을. 왜냐면 금책바에서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독서 맥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독서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저에게는 큰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저를 제외한 세 분의 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다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 얘기를 좀 풀면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3탄 그 광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저희 그냥 지금 막 꺼내는 건데, 제 즉흥적인 사람이니까 저희 가끔씩 진짜 출판사 마케팅이나 광고 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광고 의뢰나 이런 거 좀 가끔씩 넣어주시는데요. 저희 광고도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각자가 고른 책을 하나씩 끌고 와서 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뤄주세요는 사실 좀 그렇죠. 뭐 하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광고를 의뢰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희가 또 아직 그렇게 뭐 엄청 막 올라가 있는 팟캐스트가 아니라서 단가도 저렴하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 프로젝트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선생님? 저는 좋았어요. 또 다른 소통의 창구가 생기는 거고 또 어차피 그 책이라는 거 자체가 만든 사람과 또 읽는 사람 또 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랙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선생님은 글을 이렇게 좀 쓰시거나 이런 경험이 뭐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일을 했을 때 뭐 의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간헐적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고요. 뭐 어떤 주제로 하셨었어요? 여성과 정치에 대해서도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일상과 관련돼서 잘 사는 삶에 대해서도 기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뭐 주제는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해야겠네요. 네. 합시다.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 뭐 편집자 계시고 뭐 저 마케터 일을 하니까 기본 뭐 또 이제 기획하시고 또 글 쓰시고 또 홍보하고 좋습니다. 뭐 네. 저희 프로젝트 2탄 금책바가 책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한번 소통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최소 한 편 정도는 글을 써주시는 것도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저희 그 팟캐스트의 정체성을 상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그렇지만 그 공급자의 어떤 하향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자로부터 올라가는 거지, 진짜로. 저희도 사실 뭐 물론 이제 종사자가 계시긴 하나 독자 입장에 가깝고 거의 그런 입장에서 이 책들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잘 드러나지 않고 막 티가 저희는 그래서 많이 안 나죠.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를 계속 다루거나. 근데 왜냐하면 진짜 전문 지금 책 팟캐스트들의 주요 메인 어떤 흐름은 주목받는 신간,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저자를 초청해서 맞아요. 게스트. 네. 네임드들이 이걸 딱 소화해내고 각광을 받고 이걸 어떤 분위기를 타가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했잖아요. 네. 그 뭐죠? 요조님이 하시는 거기는 그 저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 뭐지? 네, 요조님이 하시는 뭐 요조 장강명의 팟빵에서 하는 책 이게 뭐라고인가? 네, 책 이게 뭐라고. 그거죠. 거기가 뭐 거의 1, 2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팟빵에서 런칭한 거라서 그게 또 그렇구나. 골목상권 침해예요. 나의 자꾸 경쟁사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많이 몰아세우네요. 아닙니다. 저희는 다 같이 책으로 묶인 다 동업자들이고요. 네. 2020 1월 1일날 딱 책을 내는 거죠. 이제 발행일을 이제 2020년 1월 1일 진짜? 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 문득 드네요. 좋네요. 발행인은 누가 됩니까? 네? 발행인. 발행인은 뭐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업자 등록증 띄고 그 사람 앞으로? 그러게요. 뭐 그런 거 이제 실제적인 것을 고민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전에 없던 일들을 한번 벌려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오늘은 산책님께서 가져오신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지은이 고미숙 님이시고요. 네. 그 부제로는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고미숙님 먼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도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설명이 뭐 고전평론가, 60년대, 그러니까 1960년 강원도 정선군 한백 출생. 한백 처음 들어봐요. 한백이요? 네, 한백. 한백이 어디야? 정선? 네, 강원도 정선군 한백 출생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년 10월부터 수요 플러스 너머를 떠나서 가미당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가미당은 몸, 삶, 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공부하는 학습 공동체, 네. 또 생활 공동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뭐 동의보감 3종 세트, 열아일기 3종 세트, 그리고 뭐 임꺽정 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너리그의 향연 등 정말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강연을 기반으로 책을 좀 네. 쓰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네. 그 온라인 서점에 보면 저자 소개란에 최근작 뭐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뭐 청춘을 위한 인문학 뭐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돼 있고 총 176종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요? 책이요? 그러니까 뭐 공저 이런 걸 다 합친 거긴 할 텐데 인문학 스타시네요. 총 176종은 뭐죠? 그 정도는 좋은 거네. 내 일기를 다 합쳐도 176편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와, 굉장하시네요. 좀 와. 당황했어요. 제가 보고. 아무튼 그러게요. 네.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네요. 그런 줄 몰랐는데 사실 이분 책은 그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처음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두 번째로 읽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책의 구성 먼저 말씀드리고 또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총 8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몸과 몸, 몸과 여성, 몸과 사랑, 몸과 가족, 몸과 교육, 몸과 정치사회, 몸과 경제, 몸과 운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셨어요. 이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이 좋은 공간일까? 좋은 공간이라는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정신 혹은 영혼을 담는 무형의 공간, 그러니까 무형인 정신을 담는 유형의 공간으로서의 몸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또 움직이는 거, 그리고 몸의 신체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느낌이 어떤지, 뭐 다리가 좀 무거운가, 뭐 조금 피곤한가, 머리가 좀 아픈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섭생이라고 하지요. 그 먹는 거 네.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서 뭐 좋아하세요? 저는 채소를 주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학습된 이제 선호인데 팔체질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팔체질 뭐예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팔체질이라는 걸 이제 측정해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체질을 8가지로 구분해서 태음인 뭐 이런 거? 그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건데요. 네. 뭐 목양인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아무튼 예. 그런 걸로 이제 나누는 건데. 갑자기 지난번 ISBN ISBN은 뭐죠? 그거는 책 분류기호 아니에요? 뭐죠? 몇석까지 역시 정말 MBTI처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본인을 스스로 나의 연구주 저는 그게 되게 멋진 말 같았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평생을 나는 내가 연구주제다. 네. 멋진 말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위인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밀가루를 먹었을 때 어떤 몸의 반응이 있는지, 뭐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떤지, 뭐 그리고 음식마다도 기운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물론 8장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사전 정보는 전혀 없었고 도서관에 갔다가 몸과 인문학 몸 이러면서 이제 바로 선택해서 바로 선정을 하게 됐죠. 갑자기 좀 죄책감이 드는 게 왜요? 이런 분께 제가 오늘 저녁을 서브웨이로 밀가루로 제가 지금 아니에요. 게 약간 서브웨이 좋습니다. 네. 튜나 맛있었어요. 네. 산책님이 서브웨이 튜나를 추천해 주셨는데 처음 먹었던 튜나는 맛있죠. 맛있었어요. 근데 참치 맛있어요. 저도 그러네. 참치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제가 참치를 딱 시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봐요. 저도 마요네즈, 저는 마요네즈와 스윗 칠리를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참치엔 마요네즈죠. 음식에 다 음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약간 의문한 아니요, 제가 지금 하나에 꽂혀가지고. 네, 오케이. 음양 오행의 네네. 기운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치킨은 어떤 거에 속하는지 되게 궁금해져서. 왠지 음에 속하지, 그러니까 뭔가 창 음식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치킨이? 아닌가요? 아니 근데 동양적인 건 제가 그 의학적인 건 잘 모르니까 닭이 좀 창은 음식 아닌가요? 아닐 수 있겠구나. 삼계탕 같은 거 보면. 네, 그건 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아무튼 이거 드립이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드립이었나요? 네, 드립이었어요. 미안해요. 드립이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서 넘어가시죠. 우리 좀 끼어드는 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전 참고로 이게 동양 이런 걸 하나 너무 몰라가지고. 저도 동양학은 잘 모르는데 이 책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의보감을 이제 베이스로 두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제 짧게 꼬집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우리나라의 뭐 성형 문화랄지, 자본주의랄지, 또 교육 문화, 또 드라마, 뭐 그리고 직업에 대한 거,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이게 2013년, 14년 이때 12년, 13년에 쓰여진 글 같은데 그때 당시에 주요한 이슈들을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토대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방식으로 약간 짜여진 총평 같은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짧게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동의보감의 눈으로네요. 그렇죠. 예,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네, 부제 잘 지었네요, 정말.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주제로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균형. 네, 균형과 조화.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인간의 신체가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심장과 신장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고 잠깐만 심장하고 신장 콩팥이라고 네네. 불리는 신장이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도 보면 이제 명리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4가지를 분류해서 이제 4가지 기둥으로 총 8글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8글자가 음양 오행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5개의 글자로 8자를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균형은 없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에도. 그러네요.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약간의 어그러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 어그러짐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굉장히 플라스틱하게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과 암 여기서 제일 현대인의 중요한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암과 이제 우울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의 균형, 또 몸 안에서 음과 양의 균형, 또 오행 5가지 기운의 균형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 삶의 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5개, 8개 그게 뭐였죠? 사주팔자인데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고 5개의 행이 있는데 목화 토 금 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무, 불, 그리고 쇠, 물, 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행이에요. 팔은 뭐였죠? 팔은 사주팔자인데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는 그 연월일시 4가지 기둥으로 8글자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행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왁구. 이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은데 5와 8은 참 어색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그 안에 어떤 조화가 있고 나름의 어우러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사는 특히 이제 산업화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쭉 산 거는 뭔가 다
재단하고 다 만들고 인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가 깨지고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결국에 그러니까 기본 시작은 그거부터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언밸런스야. 언밸런스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이 고미숙 님이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프레임으로 보자면 우린 다 언밸런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언밸런스인 거예요. 불균형에서 근데 이게 계속 왜 언밸런스지? 라고 하면서 억지로 밸런스를 맞춰가다 보면 결국 거기서 이제 막힘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진 않죠. 그 자체는 어렵진 않죠. 네네네. 네.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나 언밸런스부터 시작해 와. 나는 정상이어야 되는데 왜 정상이 아니야 라고 시작하는 거는 이제 출발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완벽한 왁구를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언밸런스야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저한테 전염되신 거 아니죠? 왁구? 네. 원래 알고 있던 순간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불균형해 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면 사실 계속 억지로 그 정사각형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넘치는 게 있으면 그걸 덜어내면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여러 기운들을 통해서 보충하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완벽, 정사각, 직각, 수직 이런 거에 이제 그 당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언밸런스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일상에서 뭔가 닿는 지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는 건 가능하실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개인 경험인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기대? 네, 스스로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창 2000년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때 한창 유행했던 김영삼 정부 들어오면서 글로벌 시대, 글로벌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세계화, 뭐 세계 복음화, 뭐 세계 전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가치가. 그러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세계적 이슈, 거시적 이슈에 헌신되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근데 그런 상향 목표를 설정하고 그 상향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다 보니까 현재 저의 자의식, 자인식 이 부재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보다 현실을 이제 접했을 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좌표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잖아요. 그 바운더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좀 거기서 간극이 생기더라고요. 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좁혀 나가면서 이제 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원래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청소년기 때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성년이 돼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밸런스한, 그러니까 불균형하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되게 어려웠는데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간극이 컸을 때 되게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에 대한 관심도 그러면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사실 치킨 아까 얘기하셨는데 치킨, 치맥, 뭐 금요일엔 치맥, 뭐 토요일 이거 되게 이미지예요. 진짜 치킨과 맥주를 먹어서 정말 내 몸이 행복하고 내 몸이 즐겁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그쵸. 거죠. 네. 실제로 기사 보면 어디 봤는데 치킨하고 맥주하고 사실 그렇게 잘 먹으면 안 된대요. 네, 궁합이 안 맞는 네. 음식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저도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주로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좀 특히 보수적인 어떤 그 신앙 세계관 안에 있을 때는 영혼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렇다고 몸이 막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되게 몸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한번 그 영혼에 대하여 할 때 이야기하다가 제가 편집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편집 안 되고 방송 나왔는데. 나갔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이제 읊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되게 오래전부터 그걸 외웠었는데. 근데 몸의 부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특히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내세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신앙과는 그냥 이제 우리가 천국은 가는 곳, 죽어서 이제 가는 곳인데, 사실 이제 되게 이미 신학계에서는 오래된 정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무신경한, 사실 신학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되고 돼야 되고 여기 어딜 가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되는 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좀 약간 그게 좀 눈이 떠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동양적으로 이쪽으로 좀 관심이 좀 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막 식습관으로까지 막 연결돼, 이건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처음으로 저도 조금 이렇게 눈을 떴던 게 어떤 새로운 신학을 좀 공부할 때 그런 계기가 좀 생각이 나서, 네. 몸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이었고, 저도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산책님도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시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이냐, 고민수가 어떤 글을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 의문이 많지만 아무튼 이 주제는 참 반가운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약간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이제 저희 이제 세 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측면이 되게 그런 지점이 강한 것 같은데, 되게 자기 학대적인 혹은 자기의 몸이 배제된 어떤 서사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되게 크고 어떤 거대하고 표준적인 어떤 그런 미션에 많이 이렇게 추동돼서 갔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은사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많이 이렇게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30 중반인데도 벌써 몸이 좀 후달거린다고 느껴지는 게, 1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거의 몸을 혹사시켰거든요. 교회에서 막 매일 자고 막 새벽에 뭐 막 새벽기도 철회하고 막 봉사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뭐 예배 막 2시간 하고 기도회 막 1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이렇게 그 한창 잘 먹고 한창 이렇게 몸을 가꿨어야 될 시기에 상당히 많이 저를 되게 굉장히 혹사시켜서, 그게 지금의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10년 뒤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이라도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동감이 많이 이제 되고, 또 우연히 오늘 점심에 지인 이랑 만나는데, 그 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보수적인 그냥 교회 목사님인데 명리학에 또 이렇게 상당히 관심 많고 정통한 분이셔서 자기의 사주팔자를 이런 걸 오늘 얘기를 해주셨대요. 태어난 일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사실 솔직히 거부감이 확 들었거든요. 무슨 명리학 뭐 되게 비과학적인 이런. 근데 그 이제 지인이 얘기하는 게, 명리학이 어떤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동양 나름의 어떤 긴 역사와 통계의 어떤 과학을 가지고 그것을 설정을 하지만, 약간 얘기하셨던 그 이제 좀 어그러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걸 맞춰 나가기 때문에 언제든 충분히 내 운명을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당히 어떤 점을 본다든지 그런 운명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근데 저는 목사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의 리더십의 직업이 명리학과 이런 게 연결돼서 저는 되게 그게 오늘 되게 좀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동양이나 이쪽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양 사상에 되게 오히려 빈약하다는 게 참 문제가 많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오히려 동양이 통합적인 어떤 사고관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균열, 모순, 어떤 뭐 혼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 일상 세계화가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연스럽게 내가 자라던 어떤 학생 시절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동양의 사상 같은 것들 배우고 했었으면은 내가 훨씬 더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내 몸을 방치시키지 않고 좀 더 이게 통합적으로 내 몸을 관리를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동양학을 동양 아시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배우지 않지만 여기에 나와 이 책에 소개된 사례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저자는 동의보감을 근거로 아이는 업어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크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심장은 화의 기운이라는 거죠. 근데 요새 아기띠들을 보면 엄마가 아기를 앞으로 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기의 심장과 엄마의 심장이 만나면 이제 화의 기운이 더 북돋아져서 더 아이는 이제 더 에너지가 계속 이제 컨트롤되지 않고 막 방출한다는 거죠. 아기는 어린 아이는 양기, 그러니까 양 할 때 그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보다는 약간 서늘한 기운으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으면 안 되고 등으로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은 이제 등어리는 약간 찬 기운, 서늘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아이의 양기와 심장의 화의 기운을 좀 조절하는 그런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뭐 이런 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포기한 것들, 뭐 좌식 생활이라든지 정말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일상생활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교체하고 전환했던 것들 속에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의 지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연관지어서 생각이 들었던 건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 보면 그 디스토피아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늙음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회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화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정말 20대 같이 생긴 50대 여성분이 나와서 모든 이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잖아요. 아, 그런 거가 생각이 나면서 진짜 그러면 그 올더스 헉슬리의 책에 따르면 정말 이건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을 굉장히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연관지어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은 뭐 명리학 뭐 이런 게 다 동양 사상 뭐 동의보감 이런 거 실은 되게 고도의 빅데이터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선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축적된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귀납적으로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걸 좀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자신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저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 동의보감이 그냥 의학적인 어떤 실용적인 방법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그러니까요. 체계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삶을 형성하는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굉장히 어떤 그 삶의 바이블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동감되는 측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동의보감을 원문으로 읽어야겠네요. 진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러니까 그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냥 그런 게 있나? 원문으로 뭐 된 게 있나요? 있겠지?
동의보감 저자 허준 맞죠? 허준 네. 아니야? 허준인 것 같은데요? 허준이죠. 허준. 네. 드라마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달리네. 우리 너무 서로 확인했어. 조선왕조실록도 사실 그 다 해가지고 한글화 다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의보감도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뭔가 물론 이제 현대화라는 것은 서구화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이제 역사의 과정을 거친 건데 그 동양 사상이나 동양학이 왜 이렇게 이렇게 작게 우리 어떤 전체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비중이 이렇게 쪼그라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가끔은 좀 뭐 저도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약 같은 거 되게 폄하하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라든지 뭐 이 현대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 서양 의학 쪽에서 완전히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한쪽을 거의 막 이렇게 하고 이런 타기보다는 이제 두루두루 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뭔가 대치되는 것으로 막 한쪽을만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같이 통합적으로 좀 볼 때 삶이 좀 더 일상생활에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원문 대역이 있네요. 5권 절판됐는데 옛날에 보니까 5권짜리 나온 18만 원짜리 원문 대역 동의보감이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 뭐 도서관 이런 데 가면 있긴 있겠네요. 네. 좀 큰 도서관 가면 어마어마한 책이구나. 그렇죠? 허준 천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천재인 거지 뭐. 의학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너무 당연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다. 뭔가 의학적인 거 하면 그냥 되게 따로 기술적인 걸 빼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적인 거냐. 고민숙 씨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그런 해요. 얘기 하더라고요. 다 병원 가서 이렇게 막 병원에 너무 의존하고 어쩔 수 없어서 좀 속상한 말이긴 한데 또 맞는 말이긴 해요. 또. 맞아요. 네.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제가 하고 싶다. 고민숙 씨는 지르는 건 참 잘하시는데 수습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유발시키는 것 같아서 좀 그게 그렇긴 하지만 또 맞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가끔씩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채널 돌리기 막 TV 하다 보면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이승윤 씨랑 또 다른 개그맨이랑 했던 거 은근히 재밌어요.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의 서사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서사는 삶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실패와 어떤 문제와 이런 거를 안고 산으로 도피한 중년 노년 남성들의 보통 주인공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연 산에 가서 마음의 어떤 질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몸까지 굉장히 많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음식들 만들어주고 이승윤 막 먹고 막 이런데 이승윤이 했던 얘기가 최근 했던 게 되게 인터뷰가 아마 그거 뭐지 이영자 나오는 프로그램 전참시에서 되게 사람들이 막 놀랐던 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개구리 넣고 막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했던 음식 가지고 속이 탈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핸드폰 만지면서 평소에 현대인들이 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오염돼서 훨씬 더 우리 몸을 망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되게 동감이 되고 저희 이제 아버지도 암이 한 10년 전에 오셨었거든요. 한 4개 정도 오셨기 때문에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자연으로 가서 회복되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연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그런 좋은 기운을 얻고 이런 게 저희 아버지도 조금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 케이스여서 저는 그런 어떤 자연과 이런 부분에서 삶의 그런 것들을 가깝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기운이나 이런 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그게 서구의 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강조가 안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연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지금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서의 먹거리는 너무 내가 자연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배고픔과 허기와 에너지 충전으로서에 맞게 식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은 뭐 문화 경험, 뭐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음식, 문화로서 거기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자연의 일부인 인간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먹는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의 자기 탐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아까 명리학에 대해서 좀 제 거부 반응이 확 드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유형이었는데 저 이제 작년부터 명리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도 구성 요소가 다양하잖아요. 바위가 있고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나에게 맞는 자연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넘치는 자연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기운이 있는 자연으로 가야 하고 이것도 결국에 이제 균형과 밸런스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질문이 있어서요. 네. 드려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가장 꽂혀 있는 그런 음식 하나 좀 추천해 주시죠. 저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네. 양배추. 삶아서 이렇게? 쪄서. 쪄서. 그쵸. 네네. 쪄서. 통째로 쪄서. 된장 찍어 먹. 된장은 안 찍어 먹고요. 제가 요새 이제 꽂혀 있는 자주 해 먹는 음식이 뭐냐면 양배추를 이제 통으로 채 썰지 않고 뭐 자르지 않고 통으로 이제 한 4등분 정도 한 다음에 그걸 오븐에 통째로 구워요. 구워요? 네, 통째로 구워요. 네. 뭐 통째로 삶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통째로예요. 통째로. 네, 통째로 구워요. 그다음에 그 구운 양배추를 꺼내서 거기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소금 조금 뿌리고 후추 조금 뿌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최애 음식이거든요. 그게 다예요? 네, 너무 맛있어요. 몸에 정말 되게 담백하고 몸에 좋겠죠?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나이 들어서 좀 양배추가 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양배추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특히 이제 그 두꺼운 지점 나한테 딱 먹을 게 걸리면 좀 짜증나고.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그냥 살포시 아까 통으로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도 살포시 그 통으로 쪄가지고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된장 찍어 먹고 밥 싸 먹고 하는 게 너무 저도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저는 고기 보쌈에 항상 먹을 때 항상 아유 맛있죠. 와이프가 되게 그런 채소 같은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육류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배추 생으로 이렇게 그냥 사각사각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 좀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옛날에도 우리 엄마들이 사라다. 사라다. 케찹 마요네즈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도대체 언제 사람인가? 사라다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먹는 구조인데 현재는. 근데 그렇죠. 바꿔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먹고 아까 그 잠깐 서브웨이 얘기했는데 서브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햄버거의 대안으로서 샌드위치를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네요. 네, 햄버거 요새 햄버거병도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햄버거를 먹고 4살 어린아이가 아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먹거리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나를 형성하는 건데 너무 위협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그래서 그 이슈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먹거리나 몸이나 또 제 몸의 균형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네. 종종 들려주세요. 진짜 푸드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요즘에 어떤 최애 그거 바뀌신 게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생각합니다. 정말. 최근에 그 해먹어봐야겠다. 올리브유. 최애 음식을 친구가 집에 놀러가지고 그거를 해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다 남겼더라고요. 그 친구는 또 이제 안 받는 거죠. 다음에 저희 뭐 투모로우 하우스 갈 때 네네. 투모로우? 뭐요? 또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기로 했었는데요. 투투하우스에. 투투하우스. 저는 한번 갔었어요. 가셨구나. 한번 오시면 제가 바로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좀 짰죠. 제가 고기 요리를 안 해요. 손님들이 오실 때만 하는데 그때 고기 요리를 했었는데. 아니요. 맛있었어요. 음식 얘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년 내내 계속 먹는 제 모습 혹시 못 보셨어요? 끝까지 놓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2년 내내 팟캐스트 치킨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음식 얘기 많이. 전 대한민국 치킨장 이런 책도 하고 뭐. 근데 요새 이제 와이프 때문에 치킨 안 먹은 지 거의 오래되긴 했는데
근데 고기를 저는 제 신체가 고기를 좋아하는 건지 그게 중독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저는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의 패턴이 있는 거니까. 그러긴 하겠죠.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다가 좀 새로운 거에 한번 또 맛을 들이면 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채소 중심으로 만약 먹어야 되면은 지금 먹는 거 한 10배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영진 이런 분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동감이 되고요. 네. 한 번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됐는데 어이구 뭐 이렇게 많이 먹든지 애들이 쌈을 먹으니까 맛을 들이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요. 쌈을.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여러분 꼭 고기 드실 때 야채 같이 드시고요. 네. 그래야죠. 무조건 양파도 같이 먹어야 돼요. 네. 양파 맛있죠. 건강 때문에 양파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을 때 무조건. 네. 좋네요. 마무리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되는지 마무리 말하고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뭐 동의보감이나 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실 만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봄에 이제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주말에 그러니까 떠들어보기 좋은 책, 들춰보기 좋은 책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뭐 서점에서 가볍게 서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짧게 읽어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또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에 이렇게 저자 이름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제목이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이잖아요. 그냥 몸과 인문학하고 고미숙 주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76권 정도 쓰신 분이면 완전 스타니까 뭐 이렇게 해도 그 검색 키워드에 걸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건 알겠는데 요새 기독교는 이제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팀 켈러의 뭐뭐에서 제목이 팀 켈러의 뭐뭐야. 전 이 팟캐스트에서 팀 켈러 때 한 번 소개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소개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원제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모 출판사에서 계속 그렇게 내는 거죠. 네. 저자를 그렇게 제목이 되는 건 되게 개인적으로 별로 그게 안 좋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네, 참고로 팀 켈러는 티모시 뭐 무슨 켈러인데 하여튼 그 뉴욕인가요? 리디머 장로교회 거기에서 그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총망받는 목회자임을 혹시 비그리스도인 분들에게 안내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 팀 켈러 하면 모르니까. 네. 네.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고미숙 작가님의 고미숙의 그러네 읽기도 힘드네. 그러니까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